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오늘은 이사 할 때 날 잡는 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이사 날 잡을 때요. 보통 대장군 방향, 대장군 방위, 그 다음 삼살 방위,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손 없는 날,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잘 아시지만은요, 이해 안 돼 가지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대장군 방위, 삼살 방위, 손 없는 날, 이런 등등을 한번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이사하는 날을 잡을 때요. 보통 보게 되면은 이제 손 없는 날을 많이 잡게 됩니다. 손 없는 날에 맞추지 못할 경우에는요, 자신의 어떤 사주를 기준으로 이제 이사하는 날을 이제 잡으면 됩니다. 대장군 방향은 일단은 대장군 방향, 그 해 연지를 기준으로 여기에 연지가 아닙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자년이다. 원래 이제 신축년이지 않습니까? 신축년이면요. 이 신축년의 축 기준으로 이제 대장군 방향, 삼살 방향, 이것을 찾아내서 그쪽으로 이제 이사를 하지 않는 게, 그쪽 방향으로 이사를 하지 않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대장군 방향으로 이제 이사를 하게 되면요, 가정의 우환이나 재물의 손실, 건강이 나빠지거나 이런 등등이 좀 많이 발생된다 해서 안 좋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또 그리고 이제 가족이 다치거나 아니면 병들게 되거나 이런 경우도 이제 있다. 대장군 방향으로 이제 이사를 하게 되면요, 이런 부정적인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해서 이제 안 좋게 이제 봅니다. 또 이제 사업체를 옮길 때도 어떤 이런 방향에, 대장군 방향이나 삼살 방향에 이제 사업체를 옮기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손이 뭐냐면요. 이 손이 바로 이제 약간 손해를 입히거나 회방을 놓는 이런 좀 부정적인 인자들을 이제 손이라고 합니다. 악귀들이라고도 하고요. 이제 하는데, 그러면 이 손 있는 날이 언제냐? 손이 있는 날, 그런 악귀들이 있는 날, 손 있는 날이 언제이냐? 이렇게 보게 되면요, 음력 날짜입니다. 양력이 아니고요. 음력에 1, 2가 있고, 또 이제 3, 4, 1이 있고, 5, 6이 있고, 7, 8이 있고, 9, 0이 있습니다. 음력 날짜입니다. 그 달에 음력 1일, 2일, 11일, 12일, 21일, 22일, 끝에 끝나는 부분이 1일이나 2일 날은요, 음력 1일이나 2일 날, 이런 날은 동쪽이 손이 있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3일, 4일은요, 남쪽에 손이 있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5, 6은 서, 7, 8은 이제 북쪽에 손이 있는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손이 있는 방향은 안 좋은 거지 않습니까? 손이 있는 방향은 안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사를 할 때 동쪽으로 만약에 이사를 한다.
동쪽으로 이사하고 싶다. 자기가 이제 살던 주거지에서 이사를 할 건데 동쪽으로 이사를 하고 싶다 할 때는요. 일단은 음력 1일이나 2일, 11일, 12일, 21일, 22일 이날은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음력으로 1일이나 2일, 11일, 12일, 21일, 22 끝에 이제 숫자가 1이나 2로 끝나는 그 날짜는 동쪽에 손이 있는 날입니다. 그럼 동쪽에 손이 있기 때문에 동쪽으로 가면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쪽으로 이사를 가고 싶다 할 때는 음력 1일, 2일, 11일, 11일, 12일, 21일, 22일 이날은 피해서 가야 합니다. 그러면 남쪽이나 서쪽이나 북쪽으로 이사를 가고 싶은 이사 방향이 정해졌을 때요. 1일이나 2일은 괜찮은 날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요. 이제 남쪽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살던 곳에서 이제 남쪽으로 이제 이사를 갈 거다라고 했을 때 음력으로 3일이나 4일, 13일, 14일, 23일, 24일 이날은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날에는 남쪽에 손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안 좋은 부정적인 인자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3, 4로 끝나는 음력 날짜로 3, 4로 끝나는 그 날짜는 남쪽으로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쪽은 이사를 가고자 하는 방향이 내가 살던 곳에서 서쪽으로 갈 것이다 라고 했을 때는 음력으로 5일이나 6일, 15일, 16일, 25일, 26일 이 날짜는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날짜에 이사를 하게 되면 그 서쪽에는 손이 있는 날이라 가지고 악귀들이 있는 날이라 가지고 거기로 그 시기에 이사를 가게 되면 가정의 우환이나 이런 육친의 사고, 손재, 우환 이런 것들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살던 곳에서 북쪽으로 이사를 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음력으로 7일이나 8일, 17일이나 28일, 27일이나 28일 이 날짜는 피해서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북쪽에 손이 있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손이 있는 날에 그 방향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 손 있는 그 방향에 이사를 하게 되면요 상당히 안 좋다. 그래서 그 날짜는 피해서 가야 한다. 이제라고 이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북쪽으로 이사를 가고 싶다 하게 되면 음력으로 7일이나 8일, 17일, 18일, 27일, 28일만 빼고 아무 날짜나 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 음력으로 이제 끝수가 이제 9일하고 10일 있지 않습니까? 이날은 그 우환을 불러 일으키고 손해를 입히고 회방을 놓는 그런 부정적인 인자들, 부정적인 그 악귀들이 다 하늘로 이제 중간 검열을 받으러 올라가는 시기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중간 검열을 받으러 그 손들이 올라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9일하고 10일, 음력 9일, 10일, 19일, 20일, 29일, 30일은 이 땅에는 악귀들이 없는 날입니다. 이게 바로 9일, 10일이 그래서 음력으로 9일, 10일이 손이 없는 날입니다. 그래서 음력으로 9일, 10일은 어느 방향으로 이사를 가도 괜찮은 날짜가 되는 것입니다. 왜? 어디를 동서남북 어디를 쳐다봐도 손이 없기 때문입니다. 손이 없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음력으로 9일하고 10일은 보통 이렇게 간단히 태기를 할 때요. 음력으로 9일, 10일은 이제 손 없는 날이라서 해서 좋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다가 이제 일진으로 어떤 자기의 어떤 그 희신과 결신 이런 것을 찾아가지고 이제 이것에다가 더 플러스 해가지고 이제 태기를 잡는 경우를 이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음력으로 끝수가 이제 9일, 10일, 19일, 20일, 29일, 30일에 이사를 하거나 아니면 그 중요한 행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행사 날짜를 이 시기에 잡으면 됩니다. 이거는 뭐 사주하고 상관없이 관계없이 잡는 어떤 경우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 시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혼이나 개업, 어떤 중요한 행사, 그런 것하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개인의 사주를 비교해서 좋은 어떤 인자를 찾아내서 그 인자가 그날에 있는지 없는지, 보통 희신, 길신이라고 하죠. 그게 이제 그 날짜에 있는지 그것까지 겹쳐서 이렇게 분석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운이 들어오는 시기에 태기를 하는 것이 이제 개인에게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런 인자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이제 이것 외로 또 어떤 태길역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태길역이 있는데요. 그것을 이제 이사방이나 어떤 뭐 일람표나 어떤 또 거기 안에 또 보면 생기복덕표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참고해서 같이 해서 이제 세 가지 희신 길신, 또 그리고 손 없는 날, 그리고 이제 생기복덕, 태길력, 이런 걸 세 가지를 합쳐서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날짜를 이제 잡는 경우를 이제 많이 보게 됩니다. 손 넘는 날은 이 정도의 이제 설명으로 이제 마무리하고요. 그다음 또 막 헷갈려 하시는 그 부분이 대장군 방향. 대장군 방향은 도대체 뭐냐? 어느 쪽이냐? 이렇게 이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장군 방향은 일단 기본적으로 3년 단위로 갑니다. 3년 단위로. 그러면 어떤 말씀이냐 하게 되면, 만약에 지금 요번에 이제 기해, 경자, 신축 이렇게 흘러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해자축년을 방합 3년을 이제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3년 단위로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이민, 계묘, 갑진, 이렇게 운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또 3년 이제 방합, 목의 방합국으로 이제 흘러갈 거 아닙니까? 이민년부터요. 이렇게 하게 됐을 때 대장군 방위는 3년 터울로 간다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해자축을 3년, 이것을 한 번들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묶음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이 3년 바로 전에 해 있지 않습니까? 전에 3년이 무엇입니까? 병신, 정유, 무술, 이렇게 흘렀지 않습니까? 16년, 17년, 18년, 2000 이렇게 흘리지 않습니까? 이 해자축 3년 동안은 그 전에 신유술국이 대장군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대장군이 되는 것입니다. 대장군. 그 전의 기운이, 자기의 기운이 소진돼 가지고 해자축으로 넘어가는 것을 상당히 이제 껄끄러워하는 어떤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 기운이 어떤 대장군, 제왕적인 어떤 그런 기운이다라고 해서 안 좋다, 너무 세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대장군 이제 방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간단합니다. 해자축은 그 전에 신유술 이제 금국이 대장군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국이 대장군 방향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신유술의 제일 제왕지인 유금, 서쪽이 대장군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신도 되고요. 서쪽이 안 좋다는 겁니다. 서쪽이. 이 해자축 3년에는 그전 기운인 금의 기운을 이제 금의 기운이 수의 기운을 용납 못한다 해가지고 이제 금의 기운이 안 좋다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금의 기운이 이제 서쪽이 되는 것입니다. 서쪽. 해자축년은 서쪽이 그 전의 계절의 기운인 금 계절이 대장군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면 해자축 3년 동안은 서쪽이 대장군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자축이 끝나고 이제 임묘진, 이제 이민년 이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2022년 이민년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이민년, 계묘년, 갑진년, 이 3년 동안은 바로 전 기운 수의 방향이
대장군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이 3년 동안요. 이민년, 계묘년, 갑진년 이 3년 동안은 해자축 수의 방향이 대장군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수의 방향은 어디입니까? 북쪽 아닙니까?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북쪽이 내후년 2023년도 북쪽이 2024년까지 북쪽이 대장군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전의 기운인 것입니다. 3년 동안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임묘진 다음에 갑진, 을사, 병호, 정미 이렇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병호, 정미, 무신, 기유, 경술 이렇게 흘러가겠는데요. 이 갑 임묘진 3년이 또 끝나지 않습니까? 그럼 2025년에 을 4년이 옵니다. 을 4년. 또 이거 사오미로 또 3년을 이제 묶습니다. 이렇게. 병호 2026년, 정미 2027년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이 또 사오미 3년 동안은 그전 기운, 인묘진, 이민계묘, 갑진 이게 이 목의 방향이 대장군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오미 동안은요. 그러면 목 어디입니까? 동쪽이 대장군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이 2025년, 2026년, 2027년 3년 동안은 동쪽이 대장군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년 터울로 그 전의 기운, 그 전의 기운의 방향이 대장군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가 이제 무신기유 경술 이제 그 3년이 오잖아요. 이제 무신년부터 오잖아요. 2028년 무신년 오잖아요. 무신년이 딱 되면 그 다음 그 전의 기운 화 어디입니까? 남쪽이 대장군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안 좋은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022년 날이 밝았지 않습니까? 2022년, 2023년, 2024년 물론 이제 이게 음력 이제 지금 정확하게 그 세운으로는 이민년이 오지 않았습니다. 2월 4일 이제 입춘이 들어와야만이 이제 이민년이 시작인 거는 다 알고 계시죠? 이제 그때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입춘이 지나서부터 입춘 지나서 이제 그 절입 시기가 있습니다. 17시 몇 분인가 기던데 그때부터 이제 이민년이 시작되는데 그 이민년이 시작되는 그 시점부터는 이제 대장군 방향이 이제 북쪽으로 해자축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입춘 되기 전까지는 신축년이 지배하는 시기라 가지고 신축년까지는요 해자축에 소속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 그 전 기운, 금의 방향 그러니까 서쪽이 대장군 방향이 되는 것이고 원래 2월 4일 입춘이 지나면서 이민년이 시작되면은 그때는 북쪽의 방향이 이제 대장군 방향이 돼서 북쪽 방향이 이사 방향으로는 안 좋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3년 터울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이 대장군 방향입니다. 간단하게 생각해서 3년 단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이거 헷갈려서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겠는데요. 3년 단위, 방합 3년 단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장군 방향은요. 해자축 3년, 그 다음에 임묘진 3년. 그러면 그 전 3년, 그 전 기운, 해자축이면은요, 이제 수의 기운인데요. 기해, 경자, 신축. 이 해자축이면 이제 수의 기운인데 그 전 기운, 금생수 되지 않습니까? 그 전 기운, 금의 그 방향이 그 전 기운의 방향이 대장군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의 기운이 대장군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이 3년 동안은요. 그럼 그 금의 기운이 어느 쪽입니까? 서쪽이 이제 대장군 방향이 3년 동안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년 동안은 대장군 방향이 서쪽으로 이사를 하면 안 좋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요. 이제 이민년이 되면 인묘진으로 가잖아요. 인묘진으로 가게 되면 이제는 이제 그전 기운인 해자축이 대장군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수이고요. 북쪽이기 때문에 이민, 계묘, 갑진 3년 동안은 또 북쪽이 3년 동안은 대장군 방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3년 이민, 계묘, 갑진 이 3년 동안은 북쪽으로 이사를 하는 것이 별로 좋지 않다. 대장군이 있기 때문에 막힌 곳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가면 안 된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뭐 간단하게요. 만약 예를 들어서 해자축이다.
그 다음 임묘진이다. 사옴이다. 그 다음 신유술이다. 이렇게 했을 때요, 간단하게 뭐 대장군 방향 찾는 것은요, 이 끄트머리 글자하고 삼합이 되는 인자를 찾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년, 자년, 축년이 이 3년 동안은요, 이 축에 삼합이 되는 게, 축이 사유축의 유축 아닙니까? 그럼 삼합이 되는 왕지 유금 아닙니까? 유축. 여기는 진은 뭡니까? 신자진의 진 아닙니까? 그러면 왕지가 뭡니까? 자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미가 해묘미의 미 아닙니까? 그럼 왕지가 해묘미 중에 왕지가 묘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여기 신유술은, 술은 이제 인호술의 술 아닙니까? 그럼 인호술의 왕지는 오입니다. 오화. 그럼 여기는 서 방향이 되는 거, 이거 북 방향이 되는 거, 것이고, 이거는 동. 이거는 이제 남쪽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대장군 방향입니다. 이게 서쪽, 북쪽, 동쪽, 남쪽. 이렇게. 해자축 3년 동안은 서쪽이 대장군 방향이고, 임묘진 3년 동안은 북쪽이 대장군 방향이 되는 것이고, 사오미 3년 동안은 동쪽이 대장군 방향이 되는 것이고, 신유술 3년 동안은 남쪽이 대장군 방향이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끄트머리, 방학 끄트머리 글자, 축, 진, 미, 술, 이거의 삼합 왕지를 찾아가지고, 이제 그것이 왕지를 찾으시면 바로 그것이 대장군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그 삼살방위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삼살방위는요, 일단은 그 삼살이 뭐냐면 이 겁살, 제살, 천살 이 세 개를 이제 삼살, 세 가지의 살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안 좋은 것입니다. 겁살, 제살, 천살은요, 상당히 안 좋고 힘들고 어렵고 적군의 포로가 되고, 아무것도 하늘의 어떤 명령 때문에 꼼짝 못하고, 또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 갇힌 듯이 답답해하고, 하늘의 명령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인간의 어떤 그 나약한 힘으로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하는 것이고, 적군의 포로가 되고 적병의 포로가 되고 하는 어떤 그런 살들이기 때문에 12신살 중에서도 상당히 안 좋은 세 가지의 살이다 해가지고 삼살이라고 하고, 이쪽의 방향은 좋지 않다라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 대장군 방위가요, 3년에 한 번씩 대장군 방위가 3년 동안 지속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해자축년에는 서쪽 방향, 금국 이제 3년 동안 지속되고, 그 인묘진 3년 동안은 또 북쪽 방향이 이 대장군 방위다 3년 동안 지속된다 했는데요. 삼살 방위는요, 1년에 한 번씩 바뀝니다. 1년 단위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겁살, 제살, 천살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만약 예를 들어서 신년이다. 겁살, 제살, 천살을 찾아야 됩니다. 이거는 방합 단위입니다. 방합 단위. 어떻게 되냐면요, 만약 예를 들어서 신년이다 라고 했을 때, 신년이 되게 되면요, 이게 운동성이 뭐냐면 이게 신자진 운동성의 하나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게 되면요, 이 신자진으로 봤을 때 겁살은 어떤 거냐 하게 되면 사화가,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저번에 한번 같이 했었죠. 신자진, 여기는 이제 수 아닙니까? 수 다음 목 아닙니까? 그 전에는 금이지 않습니까? 수와 반대되는 것은 화이지 않습니까? 인호술. 신자진의 목은 해묘미. 그 전 단계인 여기 금은 사유축. 이렇게 됩니다. 금생수. 이제 수를 이제 가운데 놓고 봤을 때, 전 단계는 수를 생하는 금의 운동, 그 다음 단계는 수가 생하는 목의 운동, 그 다음 또 반대되는 역이 되는, 충이 되는 그 반대되는 운동, 이렇게 되는데, 여기 신자진이 저번에 지장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여기 바로 여기는 망육천, 여기는 역재월, 여기는 겁년반.
그러면 여기서 겁살, 제살, 천살만 찾으면 됩니다. 겁살은 뭡니까? 사화 아닙니까? 여기 사화, 겁살, 겁제천이니까 제살은 보면은 여기 오화가 제살입니다. 역제월이니까요. 제살, 오화. 그 다음 천살입니다. 천살 보니까 망육천의 천살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미 아닙니까? 사오미. 화, 방합국이죠. 이게 바로 겁살, 제살, 천살이 되는 것입니다. 신년이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병신년이다. 2016년 병신년이다 했을 때 삼살은 어느 방향이냐 했을 때는 사오미 방향이다. 화의 방향이다. 어디냐? 남쪽이다. 이렇게 찾는 겁니다. 좀 헷갈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조금 복잡하거든요. 이게 삼합을 찾고 그 다음 삼합을 대비해서 겁제 천사를 찾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만약에 병신, 그 다음 병신년 다음 정유년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 병신년에 우리가 남쪽이 삼살 방향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화가 이제 남쪽 방향이 삼살 방향이다. 사오미 방향인 이제 삼살 방향이다 라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그다음 정유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정유년을 보게 되면 유금 아닙니까? 유금은 사유축의 하나입니다. 어쨌든 간에 사유축. 금생수, 여기 금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 운동성은 수입니다. 신자진. 그 금의 전 운동성은 인호술 화입니다. 화생금이라고 말씀드렸죠? 토생금이 아니고 토는 이제 생략됩니다. 이렇게 12운성, 12신살의 운동성으로 이렇게 했을 때는 토는 각 이제 끄트머리에 이제 있어가지고 이제 안 봅니다. 그럼 여기 화입니다. 화생금. 그리고 사유축에 반대되는 운동은 이제 목, 해묘미 운동이 됩니다. 그럼 그대로 그냥 그대로 적습니다. 지장화, 여기는 망육천, 여긴 역제월, 여기는 겁년반. 이렇게 찾습니다. 삼사를 찾습니다. 정유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유축을 일단 놓고, 유가 사유축의 하나이기 때문에요. 일단 사유축의 하나를 놓고. 그 다음 겁살이 뭡니까? 인 아닙니까? 인. 제살을 보겠습니다. 제살, 여기지 않습니까? 묘. 천살은 어딥니까? 천살, 진. 임묘진. 또 방합이 됐죠? 여기는 이제 목국입니다. 동쪽입니다. 그러면 정유년의 삼살방위는 동쪽이 되는 것입니다. 병신년은 남쪽이라고 했잖아요. 정유년은 동쪽이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병신정유, 그 다음 무술. 2017년, 18년, 이제 무술년을 보겠습니다. 무술년 한번 봐보겠습니다. 무술은 뭡니까? 술은 뭡니까? 인호술 운동의 하나이지 않습니까? 인호술. 그럼 일단 적습니다. 인호술. 화의 운동입니다. 화의 그 다음 운동은 화생금이니까요. 사유축, 금이니까요. 사유축 운동을 하고, 화의 그전 운동은 목생화니까요. 해묘미. 목. 화에 상반되는 운동, 수입니다. 신자진.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대로 적습니다. 지, 장, 화, 망, 육, 천, 역, 제, 월. 이거는 알고 계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겁년반, 지장화, 망육천, 역제월. 이거면 좀 힘드시더라도요. 외워 있으면 상당히 좋습니다. 자, 인호술. 2018년 무술년은요. 인호술의 하나이기 때문에 일단 이걸 이제 주인공으로 딱 놨습니다. 여기서 이제 놓고 겁제 천사를 찾는 겁니다. 겁살이 뭡니까? 해 아닙니까? 해. 그 다음 제살은 여기지 않습니까? 자, 해자축. 해자축으로 가는 것 같죠? 천살은 뭡니까? 축이 아닙니까? 축. 해자축. 해자축은 뭡니까? 수 방향이지 않습니까? 어디입니까? 북쪽입니다. 무술년에는 북쪽이 삼살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해 방향, 자 방향, 축 방향, 이게 다 통틀어서 이제 북쪽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북쪽 방향은 상당히 안 좋다.
삼살 방향이다. 이렇게 해서 삼살 방위를 찾는 것입니다. 매해마다 달라집니다. 매해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눈여겨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자, 그 병신년에는 남쪽이 사오미 남쪽이 삼살 방향이고요. 남쪽. 정유년은 동쪽. 무술년에는 북쪽이 삼살방이라는 걸 우리가 찾아냈습니다. 그러면 병신정유 무술기의 경자년이 있지 않습니까? 경자 신축 이민계묘 갑진을사 갑진. 이 경자가 이제 2020년이고요. 갑진이 24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신자진운동 진이지 않습니까? 신자진은 다 남쪽이 다 삼살 방향입니다. 여기 남쪽이잖아요. 하나만 찾으면 나머지 다 찾을 수 있는 유이지 않습니까? 유금은 정유년은 동쪽이 삼살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년, 유년, 축년 사유축 운동을 하는 사년, 유년, 축년은 다 동쪽이 삼살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술은 인년, 5년, 술년 이 인호술 운동하는 그 해에는 북쪽이 다 삼살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그 삼살 방향은요, 삼합의 단위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신축년이지 않습니까? 원래 신축년. 신축년은 그냥 적습니다. 사유축의 하나이지 않습니까? 사유축. 이걸 외워 있으면 그냥 금방금방 떠올립니다. 금생수니까요. 신자진. 그리고 여기가 이제 화생금이니까요. 인호술. 그 다음 여기가 이제 해묘미.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축년은 겁살이 어디입니까? 여기 인. 그 다음 제살은 묘. 천살은 진입니다. 인묘진. 동쪽이 신축년은 동쪽이 삼살 방향이었습니다. 정유년도 동쪽이잖아요. 여기 사유축의 하나니까요. 신축년도 사유축의 하나고. 그래서 사유축년은 사유축 운동을 하는 사유축년은 다 동쪽이 삼살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내년에 이민년이지 않습니까? 이민년. 2월 4일이 지나면 이민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명리학상으로요. 이민년이면 인호술이지 않습니까? 화생금, 사유축. 그 전에 해묘미. 인호술의 반대 신자진. 겁년반. 여기 역재월. 망육천. 여긴 지정화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 이민년은요. 이민년이 이제 도래하게 되면요. 겁재 천만 차짐입니다. 겁살 해수. 제살은 자수. 천살은 축입니다. 해자축입니다. 그럼 수방향이지 않습니까? 북쪽. 이민년은 북쪽이 삼살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어려운 것 같아도요. 이렇게 찾으시면 금방 숙달되시면요. 금방 찾을 수가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삼살방위를 간단하게 찾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년이나 자년이나 진년 삼살방위가 같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 해, 묘, 미도 마찬가지고요. 삼살방위가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사유축, 그 다음 인호술, 이렇게 이렇게 삼합으로 이루어진 이 해에는 삼살방위가 이제 같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삼살방위 신자진 년이 오게 되면 신년이나 자년이나 진년이 왔을 때는 삼살방위를 어떻게 찾냐 하게 되면 이 왕지와 충하는 것을 찾으면 됩니다. 좌우충, 묘유충, 묘유충. 여기는 좌우충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년이나 자년이나 진년의 삼살방위는 오화,
남쪽이지 않습니까? 남쪽이 사오미 방향이 삼살 방향이 되겠고, 해년이나 묘년이나 미년, 해묘미 운동을 하는 해년이나 묘년이나 미년의 삼살 방위는 묘하고 충하는 유방향. 어딥니까? 서쪽. 사유축이 아닙니다. 서쪽이. 신유술 방향. 서쪽이 삼살 방향이 되고, 사유축 운동을 하는 사년이나 유년이나 충년이 왔을 때의 삼살 방향은 왕지를 충하는 묘방향. 동쪽. 인년이나 오년이나 술년이 왔을 때 인오술의 이 중간 글자 왕지를 충하는 자방향. 북쪽. 이 방향이 삼살 방향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찾는 방법이 되겠죠. 대장군 방향은 그 방압 단위로 간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해자축 이렇게 오게 되면요. 그 전에 신유술로 흐르지 않습니까? 금, 신유술 금. 이게 대장군 방향입니다. 서쪽. 대장군 방향요. 3년 동안 지속된다. 대장군 방위는. 그리고 삼살 방위는요. 신이다. 신년이다 하게 되면 신자진만 생각하는 겁니다. 신자진. 신자진의 자수. 왕지, 자수. 그거하고 충하는. 좌우 충이니까 오방향이 삼살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진년이다. 진년도 신자진의 진 아닙니까? 그럼 신자진의 진이기 때문에 자하고 그 왕지인 자수하고 충하는 방향. 좌우 충이기 때문에 그 오화 방향이 삼살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진의 그 해는 신이나 자년이나 진년은 오화 방향, 즉 남쪽 방향이 삼살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찾는 것입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계묘년이다. 이민계묘. 계묘년이다 했을 땐 묘가 뭡니까? 해묘미의 묘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하고 충하는 방향. 묘유충이니까 유방향. 유방향이 삼살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신유술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신유술이 겁살, 제살, 천살 해가지고 삼살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쉽게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살 방향은 1년에 한 번씩 바뀐다. 또 4년에 한 번씩 같은 방향이 돌아온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 것입니다. 4년에 한 번씩. 신년 지나가지고 유, 술, 해, 자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요. 이쪽에 신자진 그냥 간단하게 찾겠습니다. 신년이면 신자진의 신이니까요. 신자진의 자수하고 충하는 좌우충이니까 남쪽이 삼살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1, 2, 3, 4년이 들어왔을 때 자가 들어오니까 또 이쪽에도 남쪽이 삼살 방향이 되겠고 자축, 인, 묘, 진 또 4년이 지나면 진년에 또 남쪽이 삼살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4년에 한 번씩 삼살 방향이 같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대장군 방향은 3년 동안 대장군 방향이 지속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요 이렇게 그 책에도 많이 쓰여 있고 하는데요. 읽을 때는 이해하는데 돌아서면 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같이 방압으로 보든가 같이 삼압으로 보든가 하면 될 건데 대장군 방향은 약간 좀 그 방압적인 단위로 이렇게 가고요. 그래서 3년 동안 또 지속이 되고 근데 삼살 방위는 일단 삼압의 기준을 중점을 두어 가지고 그것을 어떤 충하는 어떤 운이 이제 삼살 방향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상당히 헷갈려 한다라는 어떤 그런 상황을 많이 이제 보게 돼서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요, 이제 그 상문 조객 방향이 있습니다. 상문살, 조객살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상이 나서 내가 이제 그 상주가 돼가지고 이렇게 잠시만요. 이게 조객이요. 내가 이제 그 상을 당해가지고 손님을 받는 어떤 그런 살이 되겠고 이 상문은 이제 상이 나서 내가 이제 문상을 가는 어떤 그런 살이 되겠는데요. 상문 조객의 그 원리는 이 격각이라는 그 원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격각이라는 것은 이제 소가 있는데요. 소가 이제 이 뿔이 이렇게 두 개 나 있지 않습니까? 이 뿔 사이 같이 이제 떨어져 있다. 이격돼 있다. 뿔이 떨어져 있다. 이렇게 해서 이게 격각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것이냐면요. 만약 예를 들어서 기해년이다 했을 때요.
기해년이다 했을 때 바로 그 전에는 신유, 술, 무술년, 무술계, 경자, 신축 이렇게 되는데 병신정유 이렇게 되는데요. 이것을 이제 그 중점으로 두게 되면요. 이렇게 중점으로 두게 되면 이 한 칸, 두 칸입니다. 두 칸이니까 한 칸, 두 칸인데요. 이렇게 또 한 칸, 두 칸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칸 떨어져 있는 곳을 보게 되면요. 축이 있고 여기 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원리냐면 이거 해수는 해묘미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해묘미. 목의 운동성을 나타냅니다. 근데 두 칸이 지나면 축은 사유축 운동을 합니다. 사유축의 축입니다. 그리고 여기 유도 사유축의 축입니다. 여기는 금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금운동의 성분이지 않습니까? 금과 목은 금목상전 서로 반대되는 기운입니다. 이 두 해씩 모든 글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글자 차이가 서로 다른 전혀 상반되는 운동성을 나타내서 서로 전혀 다른 생각이나 어떤 그 논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동떨어져 있다. 나하고 생각이 안 맞다. 나하고 전혀 생각이 상반돼 있다. 라는 뜻에서 이제 격각이라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여기 자수는 수의 운동이지 않습니까? 수는 해묘미를 이제 생도해 주는 것이고 술은 인후술의 술이지 않습니까? 그럼 목이 생해주는 어떤 그런 인자도 있는 것인데 한 칸만 더 지나면 전혀 이 해묘미 목운동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금운동의 인자가 돼서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격각이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경자년이다. 경자년이면 경자, 신축, 이민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무술기에 무술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여기도 보면 경자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요. 이제 여기는 해묘미, 여기가 신자진 아닙니까? 신자진. 신자진 바로 옆에는 해묘미 운동을 합니다. 목 운동을 하는 것이잖아요. 수생목 됩니다. 여기 또 이게 사유축이잖아요. 사유축. 금의 운동이잖아요. 금생수 됩니다. 서로 약간 서로 상부상조하는 어떤 그런 기운인데요. 한 칸만 더 지나잖아요. 술이 뭡니까? 인호술. 화의 운동성을 나타내고 여기 보면 한 칸 더 지나면 또 여기 인호술. 화의 운동성을 나타냅니다. 수 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두 칸 떨어진 곳에서는 화의 운동. 여기 화의 운동. 전혀 다른 나와 상반되는 운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격돼 있다. 전혀 다르다. 떨어져야 된다. 분리돼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설명으로 이제 격각이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안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파생된 그 원리가 여기서 이제 여기가 조객살이 되겠고 여기가 상문살이 되는 것입니다. 조객은 내가 이제 상에 나서 그 문상객들을 받는 것입니다. 상문살은 뭐냐면 내가 직접 상에 나가지고 이렇게 내가 직접 상에 나는 것이 아니고 이 상에 나서 이제 거기를 이제 문상을 가는 어떤 그런 살이 이제 상문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산을 잡는 방법인데 상문살 방향, 조객살 방향도 좀 안 좋다라는 어떤 그런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만약에 기해년이다 쳤을 때요. 기해년이 쳤을 때 축 방향이 조객살 방향이고 유 방향이 상문살 방향입니다. 그러면 원래 기해년에는 유축, 유 방향하고 축 방향도 별로 좋지 않다. 가게 되면 사람이 어떤 가족이 많이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다치거나 하는 어떤 위험 인자가 이제 생길 수 있다라고 해서 그 해 연도에 상문살 방향하고 조객살 방향으로 이사 가는 것도 좋지 않다. 라는 설명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 어떤 때는 이사가 갈 수 있는 방향이 아무것도 안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만약 예를 들어서 기해년에 이사를 가야 될 건데 정서쪽 유금 쪽으로 유금 방향으로 이제 가야 될 건데 이제 어떻게 하냐 했을 때는
전기밥솥을 두르고요. 전기밥솥이나 밥솥이나 옛날에는 그 성냥, 일회용 성냥 있지 않습니까? 그 나무로 만든 성냥. 그것을 이제 불씨죠, 불씨. 그 불씨를 가지고 다리를 하나 건너서 이제 가서 이제 어느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또 다리를 하나 건너서 이제 그 유방향으로 가면 된다. 예, 이런 이제 논리도 있습니다. 전혀 다르게 다른 방향으로 이제 틀어서 가는 방향도 이제 있다. 이런 설명이 이제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상문 조객 방향도 이제 그 당해년도에는 좋지 않다. 가족이 화를 당할 수도 있다. 라는 어떤 그런 해석이 이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그 이사 날 잡는 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